본 방송은 엄혹하지도 무능하지도 않은 세상에서 독립운동 운운하는 중2병 말기 환자들이나 갖는 감수성은 절대 갖지 않고 방송에 임할 것입니다. 이 방송의 취지는 문파분들의 정신건강에 백신을 놓아드리기 위함이며 아직 탈출하지 못한 분들을 갱생시켜드리기 위한 방송입니다. 2018년 9월 17일 세가나라든바에서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후원금이 모였고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쓰여졌다라는 부분을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만큼 성의껏 입장 표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단 17년 2월까지는 거의 후원금이 없었죠. 거리에서 이제 군명에서 지원한 100만 원 가지고 제 활동비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했고 회비가 모이기 시작한 게 3월부터였습니다. 새날에 광고 나가고 다스베이다 출연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게 후원금이 얼마 들어올지를 몰랐기 때문에 또 펀딩을 했죠. 그래서 이제 펀딩과 일시 후원금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총 합쳐서 약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펀딩, 거리 모금, 페이팔, 후원금 이렇게 해서 이제 총 한 3억 정도 되죠. 그 3억 정도 되는 것을 이제 3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중에 이제 3억 안에는 약 한 5천만 원 정도의 회원증 발급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증을 그때 발급을 했거든요. 실명제 운동이기 때문에 회원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한 사람당 10,000원씩 받고 회원증을 발급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약 5,300명 정도 되니까 5천만 원 좀 넘는 거죠. 그 3억 정도 규모의 후원금 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포함, 총액인 거죠. 총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펀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사용은 당시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2017년 3월부터는 사람들이 아직 다 모이지가 않는 상태죠. 그런데 이제 전국에 곳곳에 이제 저희 살림꾼들이 예를 들면 목포나 대구나 경북이나 이런 데 직접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이제 판을 벌리는 거죠. 거리 가입전을 했고 이런 데 이제 여비로 활용을 했고요.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3월에 지역의 책임자 대접주 대총무가 지정이 되면 이제 대접주 대총무를 이제 활동비를 주면서 직접 이제 순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서는 아예 임금을 주고 사람을 모으게 만들었고요. 또 전남 같은 경우는 아예 사람이 없어요. 전남은. 그래서 살림꾼과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서 아예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돌게 했죠. 이런 비용들이 총 사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참관할 때 지역 접주가 구성이 되고 구성된 후에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행사한 비용들이 이제 지원이 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거소투표나 이런 데는 예를 들면 도 다니는 이 거소투표 이런 게 다 정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도시에서 그리 파견을 나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 여비 지원이 됐고요. 주로 그렇게 사용이 된 거죠.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어디였지? 시민의 날개? 거기서 받은 돈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면서 거기 계신 분들 뭐 숙박비도 내주고 네, 뭐 교통비도 썼다. 국민의 명령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국민의 명령이 이제 시민의 날개의 전신인 거죠. 네네. 거기서 활동비에 다 받아 썼다. 전국을 다니면서 뭘 한 겁니까 신비는 그 돈으로? 그 당시에 처음에 뭐 전국을 그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했다고면서요. 그러니까 서명전을 하는 거죠. 시민의 돈 회원을 모집합니다라는 서명전에 전국을 다니면서 자판에 펴놓고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회원 모집을 하는 게 혼자? 신비 아니죠. 혼자? 신비랑 조직팀장 조직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서로 손 들고 난리가 나는데 그냥 말씀하세요. 제가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4번님입니다. 네. 제주도까지 처음에 강원도를 갔을 때에는 그게 뭐였냐면 그 김진태? 그 뭐 저기 한다고 해서 그 옆에 가가지고 거리 서명전을 했어요. 춘천? 예, 춘천 가서 거리 서명전을 했고 신비는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다녔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제주도도 갔어요. 제주도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신비는 또 카메라 들고 저기 하고 이제 제주도 가서도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그 호텔에서 잤어요. 좀 회원들한테는 미안해요. 왜 그러냐면 신비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 이제 간 사람이 송병우 씨, 최윤정,
김상호, 한길순 이렇게 4명이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상호 씨가 한길순 씨한테 그런 거예요. 누이 어플 깔아서 호텔 예약해. 그러면 싸. 그래서 호텔방에서 자고 왔습니다. 아 근데 한길순 씨는 지금 대표 그러니까 그분 그렇지. 아니세요? 양길순 씨가 누구냐면 현재 시민의논 대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방송에서 얘기했던 4명 후보자 나왔는데 3명은 다 사퇴하고 네. 혼자 남아서 찬반 투표로 대표된 대표라고 얘기하는 건. 1번 잠깐만 1번 자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알바를 썼다가 예, 1번이에요. 네네. 제가 정리를 하자면 그게 뭐 프린터든 감시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모니터링. 그러면 그 서명전을 중앙으로 이제 보내게 되면 중앙에서 그 DB를 입력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또 알바를 썼습니다. 또 다른 알바 뭐 있어요? 영상물 제작 알바가 있었어요. 영상물 제작 그래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게 자원봉사자로는 커버가 안 되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지역마다 지역장하고 총무를 다 뽑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살림꾼도 지역장한테 회원의 DB를 입력해서 올려보내라. 그럼 사실 지역에서 회원 입력할 거면 50명, 70명, 100명 많아야 100명이에요. 그러면 지역장하고 총무가 다 할 수 있는 거고 저거 뭐 회원증 만드는데 뭐 한 개당 10,000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거 진짜 인쇄업체에 맡기면 더 싸게 인건비도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거였고. 자,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자원봉사자로 할 수 있는 건데 안 한 게 1번이고 그리고 헛돈 썼다 아까 말씀하신 이거 10,000원 주고 왜 만드는 거예요? 멋있으려고?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자 이거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못 보니까 모르시겠지만 그냥 허접한 카드예요. 출입증 이거 찍고 들어가요 어디 갈 때? 아닙니다. 아니잖아. 그냥 네. 그냥 자기 얼굴이 새겨져 있고 직원증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없으면 출입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시민은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다며 시민은. 이걸 갖고 저희가 선관위에 참관하러 가겠다라는 꿈을 갖고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선관위에서 성분이가 이게 뭔 줄 알아요?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결국에 무용지물이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 5천만 원 쓴 거고. 자 네. 2번 좋아요. 아니요, 거기에 5천만 원 쓴 게 아니고요. 회원증이랑 그러니까 한 세트가 뭐냐면요. 회원증이랑 그리고 그 배지 그리고 저희 교육용 매뉴얼. 책자, 매뉴얼 요 3가지가 한 세트였어요. 어제 그분은 이거 회원증 만드는데 10,000원씩 5천만 5천만 원 썼다고 그러던데 신비님은? 그러니까 잘못 오케이 알았어요. 네. 들린 얘기가 뭐 숙소를 얻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가슴이 먹먹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강화문바닥을 나가면 나는 그분을 모르지만 그분은 나를 아는 거예요. 시민의 눈 저기하고 한다는 거를 저한테 와가지고 울먹이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러세요? 했더니 정말 시민의 눈 회비가 10,000원서부터 시작을 하네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5,000원도 솔직히 말해서 힘들지만 5,000원을 하면 자기는 CM에서 회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도 알지만 내가 5,000원을 내리자고 막 우겼어요. 그래서 우겨서 이제 5,000원을 내려왔는데 그 숙소 얻었던 얘기에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못 봤으니까 그 사람 보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돈 정말 소중하거든요. 단돈 5,000원이라도 진짜 피와 땀이 섞인 돈이 있고 10만 원 있는 사람은 그래 나 돈 있으니까 10만 원 할게. 그 돈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너무 그 소리 들었을 때 너무 진짜 가슴이 먹먹게 지금도 그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눈물 나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회계 제가 본 거 내가 본 거 듣고 그런 것만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반박하시는 분들이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공정함과 원칙을 지켜지려면 투명한 회계와 합리적인 지출이 필수인데 회계도 문제지만 지출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어서 보입니다. 후원금을 아끼려고 한 행동이라면 알바 비용을 다른 곳보다 후하게 줄 이유가 없는 것이고 외주를 맡겨서 쉽게 처리할 수도 있는 일들임에도 굳이 알바를 사용해서 해결하려 했다는 것도 의문스러우며 자원봉사자들을 불러 모아서 할 수 있는 일들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교로움까지 거쳤으니 신비는 알바비를 지급한 내역과 알바비를 받아간 사람들의 통장 내역까지 이거 다 까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비는 아는 사람을 통해 아르바이트의 인원을 구했고 그 아르바이트들에게 급여를 지급했으며 다른 아르바이트들보다 웃돈을 주고 인건비로 6,700만 원을 썼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여기서 소설을 써보자면 제가 교활하고 비열하고 얍삽하기 때문에 이런 류의 일들을 내가 했다고 하면은 저는 이랬을 것 같네요. 내가 직접 슈킹하기엔 너무 티가 많이 나고 혹여 의심이라도 사면 끝장나니까 한 다리 건너서 슈킹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믿을 만한 지인과 짜고 그 지인에게 다시 믿을 만한 아르바이트생들을 구하게 한 뒤에 하청을 주는 것처럼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인에게 보내고 지인이 다시 아르바이트에게 보내는 형식을 취하며 합청업체에서 인건비에서 수수료를 떼먹고 노동자들한테 지급하듯이 떼어갔을 것이다 라는 거 하나, 혹은 반대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직접 입금을 한 뒤에 수수료 명목으로 거꾸로 지인의 통장 혹은 타인의 통장으로 수수료를 후불로 입금해주는 방식, 이런 방식이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의 통장에서 인건비로 나가서 입금을 받은 그 통장 중에서 또다시 그 공통적으로 재출금돼서 입금받은 통장을 발견하면 이게 100% 슈킹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거 소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광화문에서 그 5,000원 후원 좀 하게 해달라던 시민의 그 진심의 눈물을 참지 못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편집하느라 3번 들었어요. 3번 다 눈물을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신비는 이런 진심 어린 돈을 어떻게 쓴 겁니까? 에? 어렸을 때 제 경우에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서 받은 용돈으로 이것저것 사 먹고 오락실도 가고 막 그 불량식품 사고 막 쓸데없는 장난감 사고 막 그랬죠. 근데 유독 할머니께서 그 아끼고 모으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쌈짓돈을 저에게 용돈 쓰라고 이렇게 딱 쥐어주셨을 때는 차마 그 돈을 가지고 오락실을 못 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뭐가 먹고 싶어서 사 먹거나 뭐 그랬으면 그랬지, 특히 이제 뭐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 할머니께서 이게 몇천 원, 만 원 이렇게 쥐어주셨을 때는 그 돈을 들고 차마 오락실에는 가지 못했어요. 돈이라는 게 자체가 착한 돈, 이쁜 돈, 뭐 멋있는 돈, 뭐 미운 돈, 뭐 나쁜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돈은 돈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그 돈을 넘겨준 사람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준 사람의 마음을 잊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신비가 호텔에 가서 썼던 것도 뭐 오피스텔을 얻기 위해 돈을 쓴 것도 그게 만약에 진짜 필요했고 행정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 말고 진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필요해서 제가 나 썼다 한다면은 쥐질이 궁성 떠느냐고 씨발 허름한 숙소 잡는 것보다 참 낫다고 생각해요. 진보가 결벽증적인 행동이 좀 있잖아요. 너무 뭐 부자로 하면 안 된다, 뭐 비싼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제 그런 것은 벗어나고 오피스텔 얻은 거 월세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라도 그게 진짜 필요했는가를 따지는 게 필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필요 없는 거라면은 월세 10만 원이라도 저는 반대예요. 그리고 진짜 필요하다면은 월세를 200만 원을 준다 그래도 그건 써도 되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대도 마찬가지고요. 지질이 궁상 떤다고 맨날 5,000원짜리 4,000원짜리만 사 먹으려고 어디 분식점에 가가지고 되도 않는 밥 먹고 이러지 말고 적어도 뭐 한 5개 중에 한 끼는 10,000원짜리 하나씩 사 먹어도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게 혼자 혹은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신비가 선심 쓰듯이 자기 돈 쓰듯이 씹새끼가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각 지역에서 힘들게 시민은 활동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쓰라고 시민들이 모아준 돈이라고요. 이 돈이 쓰는 금액이 커서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떻게 썼느냐 때문에 욕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출 내역은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뭘 썼느냐를 보는데 그 뭘 썼느냐가 비싼 거 먹었냐 싼 거 먹었냐 보는 게 아니라 그 쓴 게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요. 비싼 거 먹고 맨날 택시 타고 다니고 좋은 숙소에 이거 뭐 아니면 일 끝나고 술 먹었다고 비아냥하려는 구실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써야 할 곳에 썼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라고요. 과거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후원금 슈킹했다는 그 루머 있죠? 그걸 크게 당하셨죠? 그분도 신비처럼
후원단체 심정병 어린이 돕기 그 운영하던 게 그렇게 후원금을 자기 돈처럼 가져다 썼다면 당연히 매장당해야 하고 욕먹어야 하지만 후원금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뭐 급여 명목으로 떼어서 썼으니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해명이 된 겁니다. 얼마를 가져갔냐 뭘 먹었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가 떳떳하다면 지출 내역 다 까셔야 됩니다. 본인 돈처럼 썼는지 후원해 주신 분들의 마음을 소중히 생각하며 공적으로 그 문제없이 썼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